러닝타임 228분입니다. 저 지금 방금 눈을 욕한 거 아니죠? 아니요. 우리 컨텐츠의 가장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배우가 나를 뭐라 할 때.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둘이. 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지금 시작합니다. 우! 내가 이거 했던 게 이거였어. 뭐 결국은 언젠가는 맞겠죠. 오늘은 다시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전 작가입니다. 왕대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어떤 영화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2021년 3월 11일에 재개봉한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입니다. 중간계 제2시대 하늘 아래 유종왕 엘프들을 위한 세 반지, 돌의 궁전 속 난쟁이 군주 드워프를 위한 7반지, 그리고 인간들을 다스리는 각 왕들에게 9개의 반지가 주어집니다. 어둠의 군주인 사오로는 모르도르의 운명의 산에서 절대 반지를 제조해 모든 반지를 다스릴 절대적 힘을 손에 넣어서 중간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과 엘프는 최후의 연합군을 결성해 모르도르에서 사우론의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곤도르의 이실두르 왕자가 절대 반지를 끼고 있던 사우론의 손가락을 자르며 반지를 갖게 됩니다. 사우론의 죽음으로 중간계엔 제3시대가 옵니다. 반지는 이실두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간이 흘러 골룸에게 갔다가 호빗 빌보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보의 111번째 생일에 갔다가 반지의 힘을 알게 된 간달프는 빌보에게 조카 포르도에게 반지를 두고 가라고 하고 간달프는 엘프의 고장 리벤델에서 각 종족 대표들과 반지 문제를 논의하고 반지를 모르도르에서 파괴하기 위해 반지 원정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지 원정대. 네, 뭐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뭐 보시면 아셨겠지만 정말 긴 서사의 시작이죠. 반지 원정대에 대한 기본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기본 정보를 이야기하기 가장 힘든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극장에서 처음 개봉할 때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년이 네. 지났어요. 20년 됐다는 게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게. 조피디님 20년이 지났어요. 네. 20년간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도 쌓여 있고 해서 처음 개봉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오래됐나라고 이제 기시감을 주는 거는 또 호빗이라는 영화가 네. 2014년도 정도 맞습니다. 아마 그때 개봉을 해서 같은 세계관이니까 계속 이어진 걸로 생각을 해서 시간이 지난 걸 좀 덜 느끼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또 재개봉을 했는데 2017년도 1월 11일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이거는 확장판으로 거의 한 40분이 추가됐던가 또 이번에 극장판으로 재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뭐가 다르냐, 보통 재개봉할 때도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재개봉을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극장이 어렵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또 고객 입장에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 아니, 전에 봤는데 이번에 건 왜 또 봐야 돼 했을 때 좀 메리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리마스터링 된 버전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K로 리마스터링을 하고 뿐만 아니라 돌비 비전으로 HDR로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돌비 애트모스 코덱으로 리마스터링을 끝낸 블루레이가 작년 말에 출시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돌비 시네마 버전으로 상영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4K 리마스터링이 된 사운드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영상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상영하고 있는 게 지금의 반지의 제왕 버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너를 통해서 이제 배급이 됐지만 대부분의 촬영이 뉴질랜드에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뉴라인 시네마라고 이제 헐리우드 막 4대 메이저급은 아닌데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또 한 단계 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뉴라인을 통해서 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출신의 감독인 피터 잭슨과 또 배경은 또 뉴질랜드에서 또 이렇게 촬영이 다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작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9,300만 달러 정도? 한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이 뭐 싸냐 장난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이 이만큼 들어간 네. 작품인데 1억 달러가 들지 않고 그러면 그게 1, 2, 3편 다 해서 아니요 한 편만 로케이션 얘기가 나오셔서 그런데 저는 한창 이거에 빠졌을 때 진짜 뉴질랜드에 가고 싶은 이유가 이 호빗 마을에 가고 싶어서 이게 맞아. 영화를 만들고 요걸 세트장을 관광지로 남겨놓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니까 영화가 그래서 그거를 보러 투어도 가고 싶다. 있다고 하던데. 네. 뉴질랜드 관광이 이 영화로 인해서 엄청 늘어가지고 관광 목적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반지의 제왕의 그 막 만년설이 갑자기 나오다가 막 초원이 나오다가 또 막 바다도 보이고 하는데 이게 한 그 뉴질랜드 안에 다 있는 풍광 그냥 담은 거니까 세금도 깎아줬다면서요? 그쵸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근데 뭐 뉴질랜드 법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세트는 다 이제 찍고 다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뭐 호빗 사는 집 그건 남겨뒀나 보죠. 네. 하여튼 그것 때문에 뉴질랜드 관광객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계기가 된 게 또 이 영화가 되겠습니다. 러닝 타임을 가지고도 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일단 영화 지금도 막 줄여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막 뉴질랜드 얘기만 해도 지금 네. 뉴질랜드 관광청까지 갔다 와야 돼 지금. 네. 이 극장 개봉판이고 러닝 타임은 181분이고 뭐 확장판 같은 경우에는 228분까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방금 황 대리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런닝 타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극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입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조금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어떤 영화가 돼야 뭐 조저부터 심야까지 이제 배정을 했을 때 하루에 틀 수 있는 개수 차이가 저런 3시간짜리 영화들을 틀다 보면은 그 한두 번 상영 회차가 주는 것만으로도 그 영화관 당시에는 입장에서 영화계는 손해죠. 큰 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100분 정도 나올 때인데 지금 이 영화 극장판 버전도 거의 3시간인데 그것도 부담되는 상황이라 뭐 확장판 개봉은 더 힘든 시기죠. 네. 그래서 2017년도에 개봉했던 게 아마 멀티플렉스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고 감독입니다. 피터 잭슨. 아하.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 프로도 역할을 한 일라이저 우드, 그다음에 간달프의 이안 맥켈런, 또 뭐 아르웬의 리브 타일러, 또 아라곤의 비고 모테슨 많습니다. 케인트 블란쳇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배우들에 대해서도 뒤에 많이 이야기할 거니까 네.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했다. 그래서 제작사는 이제 류 라인 시네마다. 그리고 배급은 워너. 이번에 다시 수입하고 다시 배급하는 거는 디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배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드와이드로 수익은 8억 7,153불, 억수로 많다. 9천억 원 정도. 네. 이 편만 봤을 때. 네. 10배네 10배. 네. 국내 그때 개봉했을 때 관객 수는 380만 정도. 지금은 뭐 380만이 맞냐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외화로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이게 아닌가. 수상 115개, 126개 후보, 그중에 오스카 13개 부분 후보, 그중에 4개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럼 126개 후보 중에 115개면은 거의 대부분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는. 그 당시에는 뭐 판타지, 무협, 액션 약간 요런 장르의 영화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구자가 된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했고 그렇죠. 모든 영화의 기준이 이제 돼버리는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였기 때문에 상도 아마 그렇게 다 휩쓸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정말 거의 영화계에서도 판타지 영화 또 CG로 뭐 대부분의 세계를 구현해낸 이런 작품을 접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평가에 있어서도 약간 그쪽으로 집중된 것 같아요. 뭐냐면 오스카에서도 상을 받은 게 결국 분장, 시각효과, 음악 촬영이에요. 연기 쪽과 연출 쪽은 좀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좋게 준다기보다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이런 거를 보란 듯이 또 많이 하게 되는 게 또 3편에 가서 오스카 수상을 대부분을 또 하면서 이 영화 세계가 마침 이제 끝났을 때 그때 본격적인 찬사가 그때 많이 쏟아졌다.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희 이제 한 줄 평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 한 줄 평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더 풍성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시는 이한천 작가님 오. 한번 해보시죠. 내게 맞지 않았던 반지 억지로 끼웠다. 간단하게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저는 약간 주눅 들지 말고 네. 자기의 취향 아니 무슨 기자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하루 이틀 먹나? 지금 모든 사람이 죄송합니다. 돌을 들고 있지만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좀 지루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자회견. 네. 저는 이 명성이 자자하고 워낙 대작이고 그래서 엄청 기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한참 붐일 때 안 봤어요. 모두가 재밌다고 하고 막 이렇게 모두가 진짜 난리를 부리는 그런 영화는 또 이상하게 좀 성격이 특이해서 그런가 좀 잘 안 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반지의 제왕을 한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이 반지 원정대 나도 원정대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부푼 기대를 안고 이제 원정을 해봤는데 네. 아 너무 길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원정대 이제 원정을 하는 동안에 조금 이렇다 할 그런 캐릭터 설명이라든지 그런 설명 위주지 내가 조금 오락적으로 아씨 졸업 아유 미안합니다. 가주세요. 네. 분명 뭐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부는 사실 이제 이 긴 원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리고 또 그래서 설명 단계여서 네. 내가 이렇게 봤는데 혹시 내처럼 본 사람이 네.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네.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댓글로 뭐 반지의 제왕 노잼이던데 하면 네. 그 밑에 대댓글에 네. 이런 맞아. 새끼야. 맞아. 쌍욕이 네. 들어서 나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조금 많이 하고 오늘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내 편인가? 근데 이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2000년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때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영화였다라는 그쵸, 그쵸. 어떤 좀 더 포장된 어떤 그 당시의 느낌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스타워즈 1970년 이런 걸 보면 엄청 뭔가 부족하고 지금 그쵸, 현대에 너무 화려하고 재밌는 그쵸, 영화들이 그쵸.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처럼 약간 두 분은 처음 보셨으니까 조금은 다르게 느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솔직하게 오늘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한 줄 평은 오케이 나 준비됐어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PD님한테 이제 뭐 오늘 보려고요라고 했더니 이제 PD님이 1편은 뭐 이렇게 소개가 많다. 2편부터 제대로 된 액션과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감안을 하고 영화를 예매를 했는데 3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그 당시에는 5살이어서 못 봤고 그러고 이제 5살 볼 수가 없었죠. 네.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TV에서 방영한 적도 있고 이제 뭐 반지의 제왕 얘기가 이렇게 많고 그때 저는 한창 해리포터에 완전 빠져서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도 관심이 생겨서 보려고 했는데 항상 이제 간달프가 그 호빗 마을에 네. 오면 잠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가 제일 지루한 부분 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간다프 진짜 일찍 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일찍 오는데 기면증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극장에 불 켜지고 바로 오던데 간다프. 진짜 간달프 얼굴은 진짜 확실하게 기억을 네. 하는데 그 뒤를 이제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반지의 제왕을 하게 돼서 봤는데 2편을 보기 위해서 봐야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감안하자로 네, 네. 하면서 봤습니다. 네. 아니, 저도- 죄송하다고 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리뷰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네.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칭찬 이제 일색이던가요? 봤는데 거의 완전 전설적인 판타지의 막 찬양. 찬양 막 이게 재개봉하다니 약간 이러면서 너무 반갑고 보고 네. 싶었고 이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둘 다 되게 말이 기네요. 네. 혀가 길어. 혀가.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건 내가 오랜만에 보네. 네. 옛날을 그때 감동을 기억하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요즘에 너무 화려한 CG와 판타지들이 많이 있으니 그게 좀 더 그렇게 느껴졌던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저희 리뷰는 어쨌든 이제 보신 분들과 또 안 보신 분들 약간 요런 것도 그쵸, 있고 그쵸. 또 예전에 그 감동과 현재 또 이 느낌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이제 요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은 이런 서로에 대한 리뷰도 있지만 그냥 이 영화 자체에 대한 궁금증 또 알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두 분과 함께도 그렇고. 아니요. 저희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럼 황 대리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한 줄 평은 아직도 뛰어넘기 힘든 판타지 영화의 시작이자 완성. 이렇게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나 본 거 같아. 저도 오랜만에 다시 반지의 제왕을 이렇게 봤고 특별히 이제 극장에서 보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두 분이 느끼신 지점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저도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약간 어느 부분이 그럴 줄 알았다. 간달프가 올 때부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간달프 워낙 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보니까 좀 인물과 그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특별히 마블 영화가 편하게 느껴지는 요즘 그쵸, 그쵸. 시대의 그쵸, 그쵸. 분들 보기 저도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봐도 되게 가슴 설레게 만드는 뭐 예를 들면 발로그와 싸우는 그런 전투씬이라든가 액션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구나. 충분히 지금의 처음 보는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와 또 제가 또 좋아했던 그 또 애정이 느끼게 만드는 또 여러 가지 장점들도 같이 보이는 좋은 영화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세 분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도 이제 사실은 요번에 영화를 보면서 또 예전에는 그냥 영화 자체만 감상을 했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좀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원작으로 있는 건 아시죠? 이게 원작 네. 소설이 네. 있는데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는 저희 압니다. 1950년대 그 뭐야 그거 난 것도 네. 알아요. 톨킨 아저씨가 그쵸. 그럼요, 만든 그럼요. 이 소설을 원래 이 소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엘프, 오크 이런 세계관을 처음으로 세상에 이제 확립시킨 소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압축해서 그 압축한 걸 또 영화로 만드는 축약을 과정을 거치다 보니 최소한은 알아야 할 어떤 정보들, 최소한은 알아야 설명을 해야 될 것들을 없앤다 해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한 편의 3시간짜리 어떤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 저도 예전에는 그냥 영화 자체만 봤을 때는 이렇게 지루하거나 뭐 어떤 긴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아 이런 건 설명하고 있구나를 보다 보니 이게 조금 지루하셨네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쵸, 그쵸. 계속 반복되고 혹은 또 대사로 다 말해야 되고 어떤 그런 영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뭐 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최 배우님한테도 보실 때 한번 처음 보시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 보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반지 원정대와 함께 떠난 3부 원정의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1부 극장에서 볼 때 아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이 3부에 나오는 이 원정의 시작이 섰구나. 이제 그걸 보고 있구나. 저는 이제 1부부터 3부까지 내용 다 알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마음으로 몇 번째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건 사족을 좀 붙이자면 저는 영화를 2번 잘 안 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나 뭐 공부를 위해서 봐야 되는 영화는 2-3번 보는 건데 유일하게 정말 자발적으로 즐겨서 본 게 반지의 제왕인데 1편 같은 경우는 10번? 15번? 진짜요? 네. 와.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10번 정도 봤는데 9번 재밌었고 요번에 10번 때 조금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또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랑 비슷한데 재밌는 게 극장에서는 사실 한 번밖에 못 봤죠. 저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블루레이 버전이라든가 뭐 TV에서도 했던 거 이런 걸 계속 봤는데 다시 극장에서 한 건 저도 20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10번을 꾸준히 보신 거예요? 보고 싶을 때마다? 그쵸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2부 3부에서 할 얘기지만 이게 제 인생의 전투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들이 또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또 보기도 했고 그럼 1편 중에는 뭐였어요? 1편에서는 발로그가 등장하던 그 지하 난쟁이의 왕국에서 피피니였나가 이제 우물에서 헬멧을 딱 죽은 고블린의 헬멧을 건드려서 그게 우물로 떨어지면서 탕 와 맞아.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딱 그 시퀀스 거기서 이제 싸우고 완전- 전투하는 그 장면. 1편의 명장면은 저한테는 그거였죠. 거기서 갑자기 쿵쿵 하면서 이제 그 오쿠들이 막 때로 몰려오는 그 장면. 네. 맞아 그때 진짜 저는 이제 1부를 보면서 이제 3부 원정에 합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네. 이 영화는 워낙 정보도 많고 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그냥 그런 걸 다시 리마인딩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고. 네. 사실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내가 너무 이게 사전에 아는 정보들이 좀 더 있어야 하나 싶어가지고 이 녹화하는 우리가 이때까지 녹화했던 거 중에 최대 다른 것도 정보 검색. 찾아보고 정보 검색도 해보고 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리뷰를 했나 그래서 그 리뷰 보고 조금 재밌게 봤다고 뻥이라도 치고 생각에 많이 찾아봤는데 오히려 나는 영화보다 비하인드 이야기? 네. 라든지 이런 조금- 세계관이 더 재밌죠. 그쵸? 그런 것들을 듣는 재미가 오히려 네.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 이게 워낙 이렇게 내가 방대해서 조금 집중을 못했나 싶기도 하고 반지 원정대 전투 장면 그 뭐 좋아하신다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이렇게 격렬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 전투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조금 지루했나. 미안합니다. 그 뭐 찾아보신 것 중에 뭐 재밌었던 뭐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반지 원정대보다는 네. 두 번째 편, 세 번째 편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진짜 내 느낌도 그 다음 거는 또 조금 재밌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었어요. 그 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최 배우님이 매번 주무신다는 그 간달프가 등장하는 호빗의 마을 빌보 베긴스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죠. 여기서 보면은 네. 그 호빗의 이제 이 전사 시리즈 3개가 나오잖아요. 아 호빗.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빌보 베긴스 그 111세 할아버지가 된 프로도의 삼촌의 이야기거든요. 그 원정의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지를 주워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반지를 주워온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111세가 된 이제 할아버지가 그 반지를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는 그걸 프로도한테 넘겨주고 떠나야 될 시기가 온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그쵸, 되는 그쵸. 거죠. 이 반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남들보다 생명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빌보 베긴스가 엄청 늙었는데 그 처음에 등장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늙은 아저씨 느낌 정도였는데 나중에 그 반지가 이제 프로도한테 넘어가고 그 그쵸. 요정 마을에 가서 이제 만나잖아요. 다시 재회를 할 때는 폭삭 늙어 있는 그 모습. 간달프가 처음 등장해서 그 빌보 베긴스를 만나러 가면서 똑똑똑 들어오지 마! 막 하는데 간달프라고 하니까 나가서 맞이하면서 하는 간달프의 인사가 옛날 모습이랑 그대로다라고 네. 간달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이제 간달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 이런 배경을 알고 봤을 때 간달프 표정이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그런 건 전혀 캐치하지 못했어요. 저도요. 호빗 제일 마지막에 장면이 이제 반지 잘 간수하고 있어라라고 이제 간달프가 이야기하는데 잃어버렸는데 마법사다 속이지 날 못 속인다 아 맞아요. 하고 엔딩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달프가 처음 등장해서 하는 아. 인사가 그런 거니까 뭐 다시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 의미심장한 표정이라든지 네. 뭐 몇 번 본 입장에서는 그런 재미를 좀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다. 20년 된 영화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걸 감안하고 이제 봤는데도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크게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막 좋은 얘기는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 보신 분 입장에서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안 좋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되게 신선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영화 딱 볼 때 골룸이 딱 나올 때 내가 들었던 생각이 그 조혜련 네. 씨가 예능에서 패러디 하셨던. 골룸 네. 했던 게 진짜 옛날이죠. 옛날 옛적 예능에서 맞아요. 그 시절의 영화인 게 조금 놀랍더라고요. 지금 보니 그 골룸 그래픽이 조금 티가 나긴 하죠. 네. 너무 이렇게 빨리 대답하면 안 돼. 아니 대답을 저희 네. 이렇게 두 분이서 너무 빨리 이렇게 동의를 아니, 뭐 해서 돌을 좀 막아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참고 작가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20년의 세월이 너무 잘 느껴져서 오. 그러니까 화양연화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대리님한테도 리마스터링이 돼서 화양연화를 봤을 때 정말 옛날 영화 같지 않은 화질의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이번에도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이제 볼 때마다 너무 그 화질이 약간 깨지는 느낌 화질도 안 좋고 그 옛날 화질- 느낌의 예, 옛날 느낌의 촌스럽고 그런 막. 아니, 누리- 촌스러운 건 아닌데 네. 촌스러운 건 아닌데 이제 화질이 뭔가 이렇게 안 좋고 그리고 CG가 너무 티가 나고 여기까지는 배경이고 여기만 인물을 찍어서 넣었구나 하는 그 차이 갭 차이가 왜요? 그걸 느끼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와, 않나요? 그게 보였구나. 뭐 보이는 게 당연히 굉장히- 지금 그 CGI 눈에 기술에 익었던 거랑 있어서 완전 그쵸, 다르니까. 완전 자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막 보여서 거슬려서 못 보겠더라. 그러니까 자다가 깼는데 보이고 막.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보일 때마다 걸리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렇지 몇 개 있긴 했어요. 예, 그렇지 않을 걸 기대했는데 이게 너무 자주 음. 보이니까 되게 좋아진 거라고 네.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기억이 있어서 여기 만약에 이때 봤으면 어땠을까를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G가 안 들어가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되게 일반화되고 기술이 많이 좋아진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조피디나 저는 추억으로 보정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쵸.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1년도에 그때 필름을 틀던 때라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더 어두웠어요. 아 그때 필름이었어요. 필름을 틀던 때 동그라미 돌아가는 그거요? 동그라미란다고 양졌나? 네, 필름으로 맞아요. 영상할 그 우리가 때였어요. 예, 예. 우리 그 저희 기가박스의 로고에 들어가는 네, 그런 영상이 필름으로 네, 틀 때. 필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마스터링을 왜 하냐면 필름은 계속 틀면 틀수록 이게 물리적으로 필름이 돌아가니까 닳고 막 늘어나고 이물질이 막 뭐, 들어가기도 하고 네. 막 플리커도 막 있고 아. 그래픽을 해서 필름을 넣어서 그 필름을 틀은 그 시저 그런 기술력만 익숙해져 있던 그 시점에 앉았는데 이씨 아니 이걸 어떻게 그러네요. 필름 그냥 시절이었으면 그냥 막 진짜 비주얼 CG 가. 쇼크였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 들어오고 말고 뭐가 누가 누굴 때려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이제 프로더가 절대 반지를 낄 때 하고 막 이렇게 뭐 소리치고 막 사운드 막 휘몰아치고 그러니까 그때만 저는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런 비주얼 쇼크였어요. 그래픽이 티가 나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은 너무 티가 났기 때문에 지금 티 나는 거는 비교도 안 될 티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실사와 컴퓨터 그래픽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겠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단 기술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왔고